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정시 컨설팅 하이퍼립 프리미엄 정시 컨설팅 12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충원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원율은 정시에서 특히 관심이 많죠. 수시보다는. 왜냐하면 충원율이 높아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정시는 수시에 비해서 실제 자기의 성적 때보다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원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하나 안내사항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영상을 가급적이면 정시 컨설팅이 분주해지는 시점 이전까지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을 올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되어지는 내용들은 수시 원서 접수 전까지, 수시 원서 접수가 아니라 수시 합격자 발표 이전까지는 공개 상태로 두었다가 그 이후로는 비공개로 회원 전용으로 업로드 시킬 예정입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회원 전용 동영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원율이 정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충원율이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 신문의 기사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정시에 충원율이 높아지고 충원율이 높아지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 결과를 봤더니 중앙대학교 다군의 모집 인원이 383명이었는데 지원하신 인원이 3,161명, 여기에 충원율이 무려 825.3%, 8바퀴가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충원율이에요. 사실은 중앙대 다군은 예전에는 막 1700%까지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충원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라고 하더라도 800%의 충원율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서 지원한 사람은 누구라도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충원율이고, 한국의대 다군에서도 214%, 건국대학교 다군에서 99명을 선발하는데 444명이 충원이 돼서 448.5%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다군에서 충원율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가군과 나군에 비해서 다군에 선발하는 대학과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결국 가나군으로 이동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얘기는 뭐냐면 지금처럼 충원율이 800%다. 충원율이 400%다. 그러면 과연 이게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가? 어떤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런 숫자의 결국은 함축적 의미, 내면적 의미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 합격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 정시에서 충원율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 수시는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죠.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또는 실기전형, 전형으로 4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정시 전형은 대부분 수능 100%의 일반 전형으로 전형이 하나로 획일화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전형이 4개로 나눠져 있는 수시 전형과 전형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져 있는 정시의 전형이 다르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능은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든 학생들이 하나에 대한 하나의 표준화되어진 학력지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능인데, 수시는 다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중심의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고, 논술 전형은 논술 100%이거나 학생부 일부 반영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수시 전형에서도 가장 표준 학력 지표라고 얘기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클수록 결국은 충원율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수능이라는 하나의 단일되어진 표준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위 대학, 하위 대학이 똑같은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 대학들마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정시에서 충원율이 높은 이유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시는 몇 번 지원합니까? 6번을 지원하지만 정시는 3번 지원하는 거죠. 결국은 지원의 횟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보시는 것처럼 수능이라는 단일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이동한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3개 대학을 붙어도 결국은 어디를 가야 돼? 하나의 대학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수시라는 것은 사실은 수시에서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력 기준에 충족을 못하면 수시에서 인원을 선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시로 인원을 넘긴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정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요구 조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거의 대부분 100%를 선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충족되어진 인원만큼을 어디로 넘겨? 우리가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2월 중순에 실시하는 경우로 넘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추가 모집, 그렇죠? 추가 모집에서 추가 합격, 충원율 이 부분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정시에 대해서 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정시는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보시는 점수, 합격 점수 이런 거는 합격생의 70%나 80% 컷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화공생명공학과의 평균 점수가 527.57점 그 다음에 건축학과의 평균 점수가 523.33점 여기서 생각할 거는 첫 번째 이거예요. 화공생명이 건축학과보다 높은 과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화공생명이 527, 건축학과가 523 당연히 건축학과가 화공보다 점수가 낮은 게 맞다.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평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보니까 최저 점수는 화공생명이 527, 517 그 다음에 건축학과가 522라는 점이에요. 뭐냐면 최고 점수, 평균 점수는 화공이 높은데 최저 점수는 건축학과가 높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 이해할 점은 뭐냐면 동일한 학과의 합격생의 성적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둘 것. 그럼 지금 보면 화공생명 527점과 최저 점수 517점의 차이에서 10점이 벌어지는데 이 10점은 아마 간격으로 봤었을 때 고려대부터 시작하면 10점 간격이라고 하면 경희대나 건국대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 구간이 이렇게 넓다는 거예요. 한 학과의 최고 점수가 아닌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매우 크다. 이게 더군다나 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질수록 하위 구간으로 갈수록 점수 간격이 매우 커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을 잘 못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실제 수능 보고 난 다음에 나 수능 잘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전국에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만점 받으신 분. 대부분의 분들은 실제 평상시보다 수능을 못 봤다고 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하위 점수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수 편차폭이 점점 커진다. 편차폭이 커진다는 것은 기회가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둘 것.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평균과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매우 크다는 거 하나 특징이고 두 번째는 평균 점수가 높은 학과가 실제로 최저 점수는 낮은 학과가 더 높다는 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게 되어지면 생각하실 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이유로 우리가 충원율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정시는 충원율이 매우 높다는 점. 두 번째, 한 학과의 합격생이라더라도 점수 간격이 되게 크게 벌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충원율에 관심을 갖는데 충원율이 높은 경우와 충원율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충원율이 높은 학과가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입시 설명하시는 분들, 학교 선생님, 컨설턴트들도 대부분 충원율이 높으면 기회 구간이다. 충원율이 높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걸 해서 자꾸 충원율을 마치 추가 합격 가능성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충원율이 높은 경우예요. 충원율이 높으면 하나의 모집 단위, 이게 이제 한 대학의 학과로 갔었을 때 충원율이 대부분 높은 구간은 어디냐? 그럼 모집 단위의 상위 구간이죠. 이 상위 구간은 뭐냐면 다른 대학의 원서 지원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 대학의 상위 구간은 다른 대학의 하위 구간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여기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의 하위 구간을 붙겠죠. 첫 번째는 대학 선택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문계는 대부분 대학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무조건 대학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 인문계에서
경희대 인문계로 넘어간다든가, 경희대학교 인문계에서 한양대로 넘어간다든가, 뭐 서강대학교에서 연고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인문계열은 대학 중심으로 무조건 이동한다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열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선택에 따라서 상위대학으로 이동하겠죠. 이동하면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자연계는 특징이 뭐냐면 인문계열은 무조건 대학 중심이야. 하지만 자연계열은 대학의 선택, 두 하나는 무슨 선택? 학과의 선택이 공존한다는 거죠. 대학을 선택해서 움직이기도 하고 학과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인문계열이 대학 선택의 비율이 거의 100%다 라고 한다면 자연계열은 대학 선택의 비율이 70, 그 다음에 학과 선택의 비율이 30%이기 때문에 하위 구간에서도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상위 구간에 당연히 충원율이 높죠. 지금 상위 구간의 충원율이 대략적으로 한 200%다 설정을 했습니다. 200%라고 한다면 대부분 하위 구간으로 갈수록 충원율이 0%, 또는 충원율이 50%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상위 구간의 충원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충원율이 높아.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그 학과의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죠? 고득점자, 점수가 좋은 아이들. 점수가 좋은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거고 점수가 좋아야 다른 대학에 붙는 거니까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들어온다면 상위 대학에 못 붙겠죠. 첫 번째는 충원율이 높다는 거에서 이해할 점은 고득점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충원율이 높다는 것은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에요.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충원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허수들의 지원이 대량으로 몰려요. 그리고 충원율이 높으면 상위 점수 구간에 대량적으로 학생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학과라고 한다면 충원율이 높다면 마치 고득점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꼴과 비슷해요. 그쵸? 찻잔 같은 느낌? 다시 말하면 상위 구간에만 고득점자들이 몰려있고 하위 구간으로 갈수록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적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충원율이 200%라고 하면 상위 구간에서 충원이 발생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수가 하위 구간까지 하락하지 않아요. 충원율이 높으면. 왜? 상위 점수 구간대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원이 이루어지고 중간 점수대 학생들이 포진해오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허수 지원들이 대량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추가 합격이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면 충원율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려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국은 뭐냐면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마치 제자리에서 줄넘기를 돌리는 것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200%다. 충원율이 300%다라고 하면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과밀돼 있다고 봐야 돼. 과밀돼. 성적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압축적으로 앞 공간에 밀려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점수대의 학생들이 없는 꼴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충원율이 높았었을 때 유리한 거는 뭐냐면 자연추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죠. 자연추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시 사이트에 넣었더니 충원 가능성, 합격 가능성 70%야. 합격 가능성 80%야. 이처럼 실제 자연추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원율이 높을수록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내 성적이 예를 들어서 실제 이 모집단이 지원하는 학과의 하위 점수 구간에 있어.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내가 예를 들어서 입시 사이트에 넣었더니 충원 가능성이 0%를 뜨는 거야. 이런 분들은 강제 추합을 노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순위 경쟁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은 학과의 합격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나보다 성적대가 1점, 2점 높은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충원율이 그럼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충원율이 주로 일반적으로 낮은 거는 하나의 모집단, 여기가 하나의 대학의 학과라고 말하면 학과는 대부분 상위학과, 중간학과, 하위학과로 포진되어져 있죠. 상위학과는 대부분 여기에 원서를 쓰면서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대학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학과의 점수대는 대부분 가군, 나군, 다군에서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대학을 좀 바꾸거나
학과를 바꾸는 구간이에요. 하위 구간은 대부분 학생들이 유입이 되는 구간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구간. 이 구간인데 충원율이 높은 구간은 대부분 상위 구간이 높고 충원율이 낮은 구간은 중간과 하위 구간의 충원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충원율이 낮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충원율이 낮다는 것은 상위 대학이나 학과로 합격 가능성이 낮다. 이동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원율이 낮다, 그럼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죠. 충원율이 낮다는 것은 상위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모집 단위 내의 상향 지원이 불가능하고 안정 지원을 택하는 경우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 다시 말하면 중간에 군이동이 이루어지는 지점과 하위 지점은 상향 지원이 안 돼. 여기서는. 대부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상향을 쓰게 되는 경우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안정 지원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여기는 반드시 붙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의 선택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 지원이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위에서 밑으로 안정 지원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에서는 상향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대보다 안정 지원하는 경향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허수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허수 지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점수대보다 높은 대학의 합격을 목표로 상향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 구간에는 잘 안 몰린다는 거예요. 왜? 합격 가능성이 없으니까. 충원율이 낮은데 원서 써봤자 못해. 못 붙지.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은 구간, 상위 구간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다섯 번째는 합격자 간의 점수 편차가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충원율이 높은 구간의 원서 지원에 몰려요. 충원율이 높은 구간에 몰려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 추합을 바라는 경우 실제 합격 점수와 나의 점수의 간격이 매우 좁을 때는 충원율이 높은 구간이 유리하다. 하지만 내 점수와 합격 가능 점수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경우는 충원율이 낮은 경우나 충원율이 없는 데를 노려야 돼요. 충원율이 없어야. 충원율이 없으면 추가 합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기대가 없어지면 허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구간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목표하는 학과가 여기야. 그럼 이 학과가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는 학과는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저 학과 좀 낫지 않을까? 저 학과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 학과 모집 인원이 늘었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높으니까 모집 인원이 늘었으니까 학과가 좀 낮은 것처럼 보여. 이런 인식을 갖게 되어지면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칩니다. 상향이 이루어지는. 그럼 이 학생들이 여기에 붙으면 안 빠지죠. 그런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학과를 써야 돼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학과는 점수대가 높거나 학과 선호도가 높거나 전년도의 충원율이 낮았거나 모집 인원이 많지 않거나 같은 뭔가 불안하다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럼 여기에 붙는 학생들은 반드시 다른 대학에 붙어요. 다른 대학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충원율이 낮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상향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유리한 구간이다. 예를 들어서 내 성적이 인서울이 어려운 성적이야. 내 성적으로 가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성적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성적으로 국민대나 광운대를 목표로 삼는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대, 광운대의 합격 범위 밖에 벗어 있는 거거든요. 범위에 떨어져 있죠. 그럼 이런 학생들이 추합을 노리시면 어디를 노려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추가 합격 가능성이 없는 구간을 노리셔야 되는 거죠. 그 구간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충원율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위 학과들은 꾸준하게 충원율이 유지가 되어져요. 상위 학과는. 근데 충원율이 높았다 낮았다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은 하위 구간과 중간 구간이 충원율의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특히 어떤 구간이냐면 이 구간이죠.
요 가운데 있는 군이동이 가능한 구간과 하위 구간은 충원율의 변동이 많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인데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충원율이 높아. 자, 우리가 원서를 써야 되는데 처음에 봤더니 2021학년도에 내가 원서를 쓰는 거야. 봤더니 어떤 학과의 충원율이 150%야 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충원율이 높으니까 기회가 되겠다 라고 해서 원서를 쓰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충원율이 30%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충원율이 30%야 라고 한다면 충원율이 너무 낮으니까 위험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덜 몰리죠. 그러면 다시 충원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모집 단위 내에서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하위 학과인 경우는 전년도의 충원율이 역전되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진다. 왜 그러냐면 이거죠. 충원율이 높아. 그러면 똑같은 경쟁률이라 하더라도 전년도와 경쟁률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충원율이 높으면 어떤 학생들이 몰려드냐면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받은 거죠. 그렇죠. 충원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면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여기서 붙으면 다른 대학에 붙으면 못 붙으니까 못 빠져나가죠.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붙으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원서를 쓰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충원율이 높으면 허수 지원이 몰리고 허수 지원이 몰리면 그 해의 성적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못 빠져나가고 못 빠져나가니까 충원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의 경우로 충원율이 낮아. 그러면 학생들이 원서를 어떻게 쓰냐면 충원율이 낮으면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쓰죠.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불합격 가능성이 크니까. 충원율이 0%거나 충원율이 20%야. 무슨 얘기야? 붙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범위가 좁다는 뜻이잖아요. 충원율이 100%야. 그러면 이만큼 뽑고 100을 더 뽑는 거고 충원율이 0%야. 그럼 요만큼밖에 안 뽑는 꼴이기 때문에 결국 충원율이 낮다라고 하는 거는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실제 성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하향 안정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몰리게 되고 그럼 이분들은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적이 좋으니까 다른 대학에 붙겠죠. 그러면 결국은 충원율이 상승하는 게 반복이 되어진다. 결국 충원율이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이 되어지는 구간이 대부분 모집 단위 내의 중간과 하위 구간에서 발생이 되는데 꼭 명심하실 것은 정시는 사실은 숫자와 데이터로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숫자와 데이터를 믿고 신뢰하지만 결국은 이 숫자나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상인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숫자나 데이터를 믿으면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결국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충원율은 항상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모든 분들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2021학년도에 입시 결과, 충원율, 합격 가능성 또는 경쟁률 이것만 받아들이거든요. 그 전년도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원서 접수 기간에 경쟁률을 보고 원서 쓰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경쟁률을 보고 쓰면 그 전에 생각했었던 모든 원서 지원의 계획이 다 X가 됩니다. X.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학과 학과가 결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원서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충원율이 변동이 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노리실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내가 만약에 상향 지원으로 추합을 노려? 그럼 어떤 데를 써야 돼? 당연히 충원율이 낮은 구간을 노려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추합을 노리는데 그 추합이 자연 추합을 노린다 생각해 봅시다. 범위가 되게 좁은 구간, 실제 충원 가능성이 70%, 80% 나와. 이런 데는 충원율이 높은 데를 쓰면 돼. 근데 충원율이 0%인 구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실제 갈 수 있는 성적이 단국대학교 천안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인데 나는 이 성적으로 세종대를 가고 싶어. 나는 세종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이 성적으로 건국대를 가고 싶어. 이거는 결국은 모집 단위 내 범위를 다 벗어난 거기 때문에
추가 합격 가능성이 0%거든요. 이럴 때는 결국은 뭐냐면 충원율이 낮은 구간에서 기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쵸?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문계열의 충원율의 사례를 봅시다. 요거 이제 고려대학교 2021학년도 입시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 고려대학교에서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은 경영학과가 53.2, 자유전공이 35.3, 통계학과가 28.6, 정치외교가 11.8, 경제 32, 사회 7.1, 그 다음에 심리학과가 30%니까 알아두실 점 첫 번째, 자연계열은, 인문계열은 대부분 인문계열은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 대부분 모집 단위의 상위 구간에서만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는구나. 이 점을 알 수 있겠죠. 여기만 대부분 충원이 이 정도에 집중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고려대학교에서 봤었을 때는 서울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위 구간에서는 충원율이 사실상 별로 없죠. 이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문과는 뭐로 움직인다 그랬죠? 대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학으로. 그러니까 위로만 뻗어나가지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구간에는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아무리 입시 컨설팅을 받고 입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도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면 고려대 합격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의대 지원할 수 있겠어. 이 정도면 인서울 할 수 있겠어. 정도와 같은 지원 대학이나 지원 범위만을 특정할 수 있지 지원 학과를 확정할 수 없어요. 선생님 뭐 어느 사이트에 봤더니 제 성적으로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붙을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의 합격생의 환산 점수, 평균 점수가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가장 높은 점수가 경영학과가 679.3점이 경영학과가 제일 높아요. 가장 낮은 과는 그 밑에 물론 하위 학과가 있지만 언어학과가 667점, 그 다음에 불어불문이 669.1점, 그 다음에 행정학과가 669.3점, 미디어가 669.5점인데 지금 보시면 이 서열 순위가 과연 맞나? 라고 생각해보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미디어학과나 행정학과는 하위 학과가 아니라 중위권 정도의 학과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서서문학과 같은 학과, 도고동문학과 같은 학과는 비교적 낮은 학과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해마다 이 구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왜? 애들이 원서를 쓸 때 몰려서 쓰면 경쟁률 높아지면 점수 올라가는 거고 학생들이 안정지원해서 하위 구간으로 쓰게 되어지면 또 점수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 단위 내의 점수 구간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컨설팅을 받았더니 말이야. 어디 가서 막 컨설팅을 받았더니 내 성적으로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갈 수 있다고 했어. 근데 이 점수가 작년 점수와 예측이 올해 똑같이 되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해마다 입시가 바뀌고 특히 올해는 정말 입시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도고동문학과가 작년보다 점수가 낮아질 수도 있고 작년보다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구간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점수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구조, 기회 구간, 또는 이런 충원율에 대한 이해, 또는 경쟁률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자료를 분석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아주 우수하신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그냥 컴퓨터 엑셀 값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설명해주면 그 설명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미리 생각하시고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걸맞는 지식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구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의 구간의 특징은 인문계열은 대부분 대학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뻗어 올라가는 구조죠. 충원율이 발생하는 구간은 대부분 상위 구간. 여기서 서울대로 빠져나가니까 이동이 발생이 되는데 중간 구장에서는 충원율이 거의 없어요. 이 구간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철학과 0%, 국어국문
이 구간은 결국은 뭐냐면 서강대나 성균관대에서 유입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고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볼 수 있어요.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에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고려대에 원서를 쓰면 대부분 이 정도 구간까지 올라온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자연추합을 기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어디에 원서를 쓰면 돼? 그럼 그분들은 상위학과에 원서를 쓰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고려대 연세대에서 중요한 점은 선호도다. 우리가 점수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선호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선호하느냐, 학생들이 어느 학과를 선호하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점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는 입시기관에서 예측하는 점수보다 다소 낮은 경향들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추합을 논하시는 분들은 고려대학교 상위학과에 원서를 쓰면 되죠. 합격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추합이라는 것은 내가 고려대학교 통계학과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합격 가능성이 추합이 70%래, 추합 가능성 80%래, 원서 쓰면 대부분 추합으로 붙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점수대가 아니야. 나는 고려대 점수 구간 밖에 있어. 이 정도에 있는 거야.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상위 구간에 원서를 쓰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허수 지원들이 대량으로 몰리는 구간이죠. 왜? 추합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구간 밖에 있는 분들이 상향 지원을 노리신다면 대부분 중간 구간 정도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이 하위 구간은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문과는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다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치고 대학 선택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붙으면 잘 안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구간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에서 노리시는 게 좋고, 충원율이 0%에 이르는 학과들은 매우 좋은 거예요. 철학과 0%, 영어영문학과 0%라면 0%가 내년에도 0%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0%이면 충원 가능성이 없지. 추가학교 가능성이 없으면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어떻게 해요? 대량으로 몰리기 어렵고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원서를 쓰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고득점자들이 밑으로 원서를 쓰죠. 그러면 얘네들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붙으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충원율이 만약에 30%로 높은 학과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치는 학생들이 들어오죠. 추가 합격을 바라보고. 그럼 점수대가 낮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몰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게 이제 인문계열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경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죠. 모든 대학의 모집단위, 그러니까 학과는 하나, 둘, 세 개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게 바로 상향 9구간과 좌우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는 구간, 그 다음에 하위 구간이 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구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다시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 자, 자연계열은 어떤 특징이 있냐? 문과와 자연계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문계열은 대부분 대학 중심으로 위로만 올라가는 거죠. 대학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자연계열은 학과 선택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위 구간에서 무조건 고려대학교를 선택해서 위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를 붙고 성균관대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를 붙었었을 때 학생들이 성균관대나 한양대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면 충원율이 인문계열은 조금 전에 봤었을 때 상위 학과에서만 충원율이 높았는데, 자연계열은 컴퓨터가 119, 전자가 35, 데이터 55, 화공이 71, 여기까지도 있지만 스마트 보안이 60, 그 다음에 수학교육 71, 그 다음에 수학과 43,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물리학과가 75,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지구환경이 42, 바이오 시스템이 33, 이처럼 경쟁률, 충원율이 군데군데 높은 구간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문과는 대부분 다 대학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위학과에만 충원율이 높지만, 자연계열은 상위학과, 중간학과, 하위학과의 충원율이 높은 구간들이 동시에 발생이 된다. 물론 가장 높은 건 상위학과다. 근데 하위학과는 여기가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학생들이 하위학과에 원서를 써서 붙었지만 아래에 있는 학과에 학과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경로죠. 이 부분을 사실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충원율을 놓을 때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제 합격 가능성이 높은 자연추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충원율이 높은 구간을 노리시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만약에 고려대를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 못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뭘 생각하실 필요가 있냐면, 자연계열에서는 상위 학과에서만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학과나 그 다음에 하위학과에서도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합격생들 간의 점수 편차폭이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구간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열은 하위학과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하위학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시스템 의공학과나 지구환경과학과나 건축이나 보건환경이나 식품이나 물리나 건축사회환경학과는 하위학과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위학과도 너무 낮은 하위학과는 안 돼요. 왜? 너무 낮은 하위학과는 진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래. 예를 들어서 학과 선호도를 1, 2, 3, 4, 5, A, B, C, D라고 했었을 때 가장 좋은 A, B 이 정도는 아니어도 최소한 3, 4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5 구간으로 떨어지는 학과 자체가 아주 선호도가 아주 없는 학과들은 낮은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추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지만 진짜 낮은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른 대학에 못 붙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정도는 3, 4 정도 레벨이 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점수대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충원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충원율은 결국 정시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는 맞다. 수시보다 정시에서의 충원율이 높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건 충원율이 높다, 충원율이 낮다. 꼭 그것이 높다고 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모집 단위 내에 있느냐, 모집 단위 밖에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자연 추합이 가능하냐, 내 성적이 강제 추합을 노려야 하느냐에 따라서 충용률이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의 의미가 다르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렸던 거는 문과는 대부분 다 상위 학과에서만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 왜? 대학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연계는 대학과 학과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구간, 다시 말해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과 하위 구간에서도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연추합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충원율이 높은 구간에서 기회가 발생이 되겠지만 내 성적이 실제 모집단이 밖에 있어. 나는 추가 합격이 아니면 도저히 고려대를 갈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원율이 낮은 구간, 그 다음에 중간과 하위 구간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학과가 너무 낮은 과도 안 되고 너무 좋은 과도 안 된다. 라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원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수능시험 결과 받아보시고 난 다음에 낙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능 보고 수능시험 잘 보신 분은 없어요. 누구라도 수능시험 보고 나면 대부분 다 실망하는 점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능 성적이 합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능 성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시 지원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일 뿐인 거고 남은 과정은 지금부터 어떻게 입시를 잘 계획을 짜서 원서 지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수능시험 잘 봤다 해서 무조건 좋은 대학 붙는 거 아닙니다. 성적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제 원서 지원과 전략을 잘 짜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재수를 하게 되어지면 점수가 성장하는 폭을 보면 표준 점수로 했었을 때 약 15점 또는 20점 정도 올라가면 재수에서 크게 성장한 거거든요. 15점이나 20점 정도의 성적은 어느 정도냐면 가천대에서 동국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15점, 20점 정도의 점수대예요. 물론 상위 구간으로 가게 되어지면 재수를 한다라도 점수 성장폭이 좋겠죠. 근데 이 재수를 했었을 때 오를 수 있는 15점이나 20점, 가천대에서 동국대 정도의 라인은 우리가 정시 지원을 통해서도 운이 좋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담해 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원서 지원의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